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따뜻한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몸에 숨겨진 보물, 바로 신장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나이가 드니 여기저기 아프고 예전 같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놀랍도록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80세가 넘는 김영숙 할머니는 몇 년 전만 해도 매일 아침 아이고 삭신이야 라며 힘겹게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늘 두려웠다고 하시죠. 하지만 지금은 손주들과 함께 아침 운동을 즐기실 정도로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문제없고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제2의 청춘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처럼 김영숙 할머니의 삶에 찾아온 놀라운 변화, 그 비결은 바로 우리 몸속에 숨겨진 정수기이자 생명의 파수꾼인 신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키는 생활 습관에 있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는 정말 고마운 장기입니다. 마치 헌신적인 정수기처럼 혈액 속에 온갖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어 깨끗한 피를 온몸으로 순환시키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장은 체내의 수분과 전해질 나트륨, 칼륨, 칼슘 등의 균형을 정교하게 조절하여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며 심지어는 적혈구 생성에 필요한 호르몬을 분비하여 빈혈을 예방하는 등 신장의 기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느끼지 못할 뿐이지 신장은 우리 생명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장기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장 기능은 30% 이상 손실되어도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고장이 나도 겉으로 티가 나지 않는 고성능 정수기 같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 신장에 문제가 생겨도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기능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마치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듯이 우리 신장도 노화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80대가 되면 30대 때보다 신장 크기가 평균 2,530%나 줄어들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은 10년마다 10%씩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혈액을 거르는 미세한 필터인 사구체 여과율도 점차 떨어져 젊을 때와는 다른 섬세한 관리가 정말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속도를 늦추고 건강한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신장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곁에서 지켜보며 얻은 귀한 지혜들과 최신 의료 정보들을 바탕으로 노년의 신장 건강을 위한 구체적이고 따뜻한 생활 습관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영상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꿈꾸시는 모든 분들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김영숙 할머니처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건강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신장을 지키는 특별한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꾸준한 관심과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기능이 많이 저하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나는 평소에 건강하니까 괜찮아? 병원에 갈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신장 이상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으며 우리 몸에 경고 신호를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더욱 무서운 질병입니다. 신장 질환은 초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며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질병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신장 기능 검사, 복부, 초음파, 소변 검사, 혈액 검사 등을 꾸준히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검사들은 우리 신장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혹시 모를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혈액 검사를 통해 크레아티닌 수치나 사구체 여과율이 GFR을 확인하고 소변 검사를 통해 단백뇨나 혈류의 유무를 파악함으로써 신장 기능의 저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복부 초음파는 신장의 크기나 형태, 결석 유무 등을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어르신 혹은 과거에 음주나 흡연 습관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더욱 세심한 주의와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신장 손상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 신장 합병증 발생 여부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이 작은 노력이 우리의 신장을 지키는 첫걸음이자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병원에 가는 것이 번거롭거나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나의 소중한 신장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식탁 위의 지혜로운 선택이 신장을 건강하게 합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음식은 신장을 통해 처리되고 대사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신장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식탁은 단순한 영양 섭취의 공간을 넘어 신장을 건강하게 지키는 중요한 치료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높여 신장의 모세혈관에 손상을 주고 신장 기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 기소금 약 5g이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인의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은 이 권장량의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신장에 비상이 걸렸다는 강력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찌개나 국물 요리는 싱겁게 조리하고 소금 대신 후추나 허브 등 다양한 향신료로 맛을 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처음엔 조금 싱겁게 느껴지더라도 익숙해지면 오히려 재료 본연의 맛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될 거예요.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외식 시 제공되는 음식 등에도 많은 나트륨이 숨어 있으니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섭취량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단백질 섭취는 신중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이지만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므로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폐물을 신장이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치 과도한 짐을 든 사람이 더 힘들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분별한 고기 섭취나 황제 다이어트처럼 육류의 살코기만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신장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적절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되 콩이나 두부, 견과류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과 생선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 번에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기보다는 여러 끼에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신장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는 개인의 신장 상태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데 필수적이며 신장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콩팥 결석이나 다낭성 신증의 경우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량이 늘어나 결석 생성을 억제하고 신장 결석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거나 신부전 등의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과도한 수분 섭취가 오히려 몸에 물을 축적시켜 부종, 신부전 악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수분 섭취량을 확인하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조금씩 자주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는 식간이나 활동 중간중간에 한두 모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칼륨 섭취 조절도 잊지 마세요. 칼륨은 우리 몸의 신경과 근육 기능,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만성 콩팥병 사기 또는 오기 환자, 특히 투석 치료를 받는 분들은 칼륨 배출 능력이 떨어져 체내에 칼륨이 과도하게 쌓일 수 있습니다. 혈액 내 칼륨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심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부정맥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분들은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 사과, 바나나, 오렌지, 키위, 감, 포도 등 채소 시금치, 버섯, 토마토, 고구마 등 견과류, 밤, 초콜릿 등의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칼륨을 제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자신의 신장 상태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영양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약물 복용은 반드시 신중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다양한 만성 질환으로 인해 복용하는 약물의 종류와 개수가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처방받은 약만 복용하는 것을 넘어 약물의 종류와 건강 상태, 그리고 신장 기능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 약물은 신장을 통해 대사되거나 배설되기 때문에 신장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NSAIDS는 신장 건강에 특히 주의해야 할 약물 중 하나입니다. 이 약물은 염증과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고 신장에 과민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복용 전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충분히 상담해야 합니다. 관절염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통증을 겪는 어르신들이 무분별하게 NSAIDS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종합 감기약에도 NSAIDS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으니 약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약국에서 임의로 약을 구입하시더라도 약사에게 자신의 질병과 복용 중인 약물을 상세히 알려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약물을 선택하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출처를 알 수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전통약물, 건강보조식품 혹은 민간요법은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몸에 좋다더라. 어디에 특효약이래? 하는 말에 현혹되어 무분별하게 약물이나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는 것은 우리 신장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급성심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진통제 오남용이나 여러 약물의 병용이 신장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항상 전문가와 상의하여 약물을 복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복용하는 모든 약물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의사나 약사에게 궁금한 점을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나의 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은 신장 건강을 포함한 전반적인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들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신장을 보호하고 그 기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만성 콩팥병 예방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만은 신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단백뇨를 유발하고 콩팥 기능 저하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체지방이 많아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염증 반응이 심해져 신장 손상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체중을 측정하고 자신에게 맞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꾸준히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흡연은 신장 건강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담배 연기 속 유해 물질은 신장의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류를 방해하여 신장 기능을 저하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또한 흡연은 고혈압 발생 위험을 높여 신장에 간접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금연은 신장 건강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 폐 건강 등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일입니다. 흡연은 나의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습관임을 인지하고
지금 당장 금연을 결심하고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며 심혈관 기능을 강화하여 신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걷기, 가벼운 조깅, 수영, 스트레칭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여 신체 활동량을 늘려주세요.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보다는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고 운동 전후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부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병은 만성 콩팥병의 주요 원인이므로 이 질환들을 앓고 계신다면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고혈압은 신장의 미세혈관을 손상시켜 신장 기능을 저하시키고 당뇨병은 고혈당으로 인해 신장의 여과 기능의 과부하를 주어 신장 손상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혈압과 혈당을 목표 범위 내로 철저하게 유지하는 것이 신장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며 식단과 운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장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희망과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졌다는 사실에 너무 좌절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신장 질환은 만성적인 질병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진행 속도를 충분히 늦추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0세 박춘자 할아버지께서는 몇 년 전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고 크게 낙담하셨습니다. 그는 이제 내 삶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며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치의와 영양사의 조언을 받아 식단을 철저히 조절하고 매일 30분씩 꾸준히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가족들의 따뜻한 격려와 자신의 건강을 되찾겠다는 강한 의지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신장 기능이 놀랍도록 안정되어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건강검진 결과도 훨씬 좋아지고 삶의 활력을 되찾아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박춘자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 관리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경주처럼 단숨에 결과를 얻을 수는 없지만 꾸준하고 성실하게 관리하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용기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몸의 소중한 정수기, 신장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의 작은 노력과 꾸준한 관심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하며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등불이 되셨다면 부디 이 귀한 정보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 친척, 친구 등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 신장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따뜻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